받은 허성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시바디 심한 리전에서 로테이션 아세렉톰이나 OCT 역할을 주제를 받았는데, 제가 사실은 로타 하면서 OCT를 본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케이스를 좀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카시바디 코로나 리전에 있으면 치료에 적절한 것이 이제 OCT나 아이부스를 이미징으로 해서 칼슘을 평가를 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 타이트한 리전이 있는 경우는 미리 시술하기 전에 OCT나 아이부스를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보면 OCT에서 이 thickness, 우리가 칼슘 thickness가 0.5mm 이상이거나, 칼슘 리전 랭스가 5mm 이상, 그리고 OCT 상에서는 180도 이상의 언서커드한 카시파 리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것이 3가지 이상이 있거나, 아이부스 상에서도 이 각도가 좀 다른 건 다 비슷한데, 거기 270도 이상이 이제 조금 기준이 거기 좀 다른 거고, 이런 있는 경우가 있으면, 립토트롭시나 아세렉토미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포스트 NC 발론 같은 다이렉트는 충분히 해서, 파이널 마지막 OCT 아이부스 결과를 확인해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 어떤 연구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로피시아의 뉴스레터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데이터가 떠 있어서 칼립스 스타디라는 것이 나왔는데, OCT 베이스하고 엔지오그래픽을 비교하는 랜덤 스타디더라고요. OCT가 65명, 엔지오그래픽 가이드런스 69명인데 카시파이드 리전 이런 환자군은 다 로타 아세렉토미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 환자군에서 미니멀 스텐 에어리어를 이제 비교를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OCT가 칼슘의 슈퍼피셜한 칼슘을 보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환자의 그냥 엔조상에서 한 그룹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T 암군에서는 우리 OCT에서 180도 미만인 언스커드 칼슘이면 NC를 해보고, 180, 207 넘어가면 우리가 아세렉토미 같은 걸 시행을 하고, 엔지오그래피는 시술자가 판단해서 그렇게 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본 안지오그래피 암군하고 OCT 암군을 보면, 리토트롭시하고 아세렉토미를 한 그룹이 37%, 안지오그래프는. OCT는 이게 훨씬 많습니다. 63%로 이게 훨씬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 벌써 결과가 다를 거라고 예측을, 엔드포인트가 다를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PCI 하고 나서 미니멀 스텐트 에어리어를 보면, OCT 그룹은 평균적으로 미디안 값이 6.5제곱밀리미터, 안지오그래피 그룹은 5제곱밀리미터로 훨씬 미니멀 스텐트 에어리어가 충분히 덮여지고, 미인 평균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훨씬 OCT 그룹에서 더 좋은 스펜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스텐트 개수나 스텐트 랭스나 맥시마 스텐트 다이미터 같은 거는 누군가 차이 없고, 그러므로 이제 이런 OCT 베이스로 우리가 프로시저 하는 것이 생각보다 여기서 안전하고 페리 프로시저 컴플리케이션도 없었고, 생각보다 저희들은 걱정했던 콘트라스트 볼륨, 조영제의 양 사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물론 그룹이 N수가 적긴 하지만은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카시파이드 리전에서는 OCT 같은 이미징 스타디를 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아산병원에서 OCT 아이부스 트라이얼이라고 이거 이번에 잭이 나온 건데, 작년 TCT에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엔드포인트를 OCT 아이부스를 이제 랜덤마이즈 된 그룹이 한 750명 그룹 정도 있는데, 그 두 가지들 그룹에서는 이기는 스타디가 OCT가 아이부스보다 넌 인피리얼 하다라고 해서 가설이 된 스타디고, 이 그룹은 이제 컴플렉스 코로나 리전입니다. 칼슘이 있는 단순한 리전은 아닌데, 두 군간에서 메이스 차이가 없었던 걸로, 컴포지트 메이스 차이가 없었고, 근데 특이한 거는 여기 두 번째 타겟 패셋 MI가 아이부스 그룹이 훨씬 좀 많았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세컨드 랜드 포인트에서 보면. 그래서 요거에 의한 내용을 보면 OCT가 이 스펜전 정도가 더 좋을 것이라는 걸 칼슘 평가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다른 연구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는 제시를 했던 게 아이부스를 보고
로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래커도 좀 보이고 해서 충분히 스펜전 될 거라고 스탠트는 했는데 아이부스 가이드로만 해서 스펜전 정도가 안 펴지는 경우에 언더 스펜전 된 거죠. 그래서 뒤에 이 중간에 있는 이 그림이 스탠트하고도 이게 펴져야 아무리 NC 반론을 해도 안 펴졌다. 그런 경우가 아이부스 그룹에서는 칼슘 평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 그 대신 여기 오른쪽에 있는 OCT를 보고 한 경우는 필요하면 칼슘 티크니스가 높거나 하면 서커드 된 칼슘이 심하거나 하면 업사이징 로타버를 사용해서 아세렉토미를 하면 스펜전이 충분히 잘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랜덤 스타디는 아닙니다. OCT 그룹이 한 88명, 이제 아이부스 그룹이 한 121 리전으로 해서 했는데 이 스펜전 정도를 보니까 OCT 가이드 로타 아세렉토미가 훨씬 더 이 스펜전이 더 잘 된 걸로 약 83% 이게 한 73% 그 의미 있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리프로시저의 뭐 컴플리케이션이나 뭐 조영제 양이 그렇게 차이가 막 나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OCT로 칼시파이드 리전을 접근하는 방법에 나온 어떤 접근 리뷰에 보면 칼시파이드 노즐이 있느냐 아까 말했듯이 그 칼시파이드 리전 알고리즘을 분석을 들어갈 때 아크가 우리가 270도 이상이냐 칼슘이 뎁스가 그 0.5mm 이상이냐, 그 다음에 슈퍼피셜하냐, 뭐 딥칼슘이 있느냐,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에도 OCT 베이스 칼슘 스코어를 보면, 맥시멈 칼슘 앵글이 아까 OCT에서 180도 이상이 언스컬드 된 칼슘이면 2점, 아니면 0점. 그리고 칼슘 티크니스가 0.5mm, 500나노밀리미터 이상이면 1점. 칼슘 이제 리전 랭스가 칼슘이 많은 부위가 리전이 5mm 이상이면 또 1점. 그러니까 총 4점을 주고 보통 0.4점에서 3점 이상이 되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로타버를 하고 클래크가 OCT를 분석해서 필요하면 로타버를 업사이징 로타 아세렉토미를 해라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OCT 또 좋은 점은 이렇게 병변 부위가 엔조를 찍으면서 그 병변 부분하고 우리가 위치 부위를 콜리레이션 시키기 좋지 않습니까? 마크가 그대로 따라 올라가니까 이런 점이 스펜전 할 때도 도움이 줄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제가 사실 요거 발표 준비해서 두 케이스를 아이부스도 보고 OCT 본 두 케이스를 했습니다. 이제 68세 여자 환자하고 CT상에서 플락스 미드 LAD에 카시파이드 심한 리전이 보이고 서커 쪽에도 좀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미드 LAD가 병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서커 쪽도 이제 병이 있긴 해서 그건 나중에 매니지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RCA는 특별히 시그니피트한 스테노시스 없어서 아이부스도 보고 OCT도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부스 OCT에서 제가 조금 달라는 게 이 리전이 칼슘이 아주 리전 에어리어가 제일 심한 데는 여기 보면 여기 아이부스 두 번째가 이게 OCT 첫 번째하고 콜리레이션 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칼슘 거의 360도 가까이 슈퍼피시한 칼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칼슘이 많은 데가 맥시멈 칼슘 티크니스는 그 위쪽에 노란색 여기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근데 보면 이 아이부스 상에서만 봐서는 이게 슈퍼피시한 티크니스를 칼슘 티크니스를 구하기도 좀 어렵고 리버블리제이션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OCT는 약간 우리 칼슘 티크니스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고요. 저도 이게 요번 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해서 OCT를 좀 자주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0.2 환자 케이스는 그 심한 타이탄 리전에서의 어떤 부위를 0.51mm 정도 그 칼슘 티크니스가 맥시마 있는 부위를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에서 칼슘 앵글을 여러 가지 각도를 점수를 OCT 가이드 칼슘 스코어를 매겨보니까 칼슘 앵글 2점, 그다음 티크니스 1점, 랭스 1점에서 토탈 4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환자는 그냥 로타를 사이징 한번 하고 필요하면 업사이징을 해야겠다 하고 혼자서는 80%에서 로타도 하고 아이부스인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 하기 전에 병변이 심하지 않아서 아이부스는 먼저 봤습니다. 아이부스 보고 OCT를 봤는데 아이부스는 디스탈 LAD까지 레퍼런스 다이미터 병변이 없는 부분과 잘 넘어가는데 OCT는 조금 이 세포트 티크니스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다 뒤까지 완벽하게 다 안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로타를 1.5mm 벌 사이즈로 우선에 로타 어블레이션을 했고요. 로타 하고 나서 발룬을 바로 안 하고서 바로 또 OCT, 아이부스 OCT 순서를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 보면 크래클이 조금 위쪽에 생긴 거 같고, 이 아이부스 상에서는 점양하게 이 깨진다고 보는 것이 좀 점하지 않습니다. 발룬을 하기 로타만 했을 때였고요. 그래서 티크니스는 여전히 그 보이는 부위에서도, 이게 OCT에서도 막 크래클이 막 심하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는데, 부분 크래클이 보이고, 아이부스 상에서도 그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룬을 했습니다. 발룬을 이제 2.5짜리로 우선 세미 발룬을 한번 하고 나서 다시 아이부스 로타를 또 봤습니다. 그걸 보니 그 타이탄 병변 부위는 크래클이 좀 더 크게 넓혀지고 여러 군데 멀티플하게 크래클이 보이고, 그 다음에 보이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다시 로타를 더 업사이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환자는 그래서 아이부스 이제 스탬핑을 했습니다. 뒤쪽이 3.0에 뒤쪽에 T셀이 2.75, 28, 프락시말 쪽이 3.0, 20으로 해서 나눠서 그렇게 스탠팅을 하고 보고 이스펜전 정도를 충분히 업사이즈 20기압 정도까지 충분히 줬고, 두 군간에 비교를 했을 때 아이부스 상이나 이 같은 환자니까 어느 게 더 스펜전 잘 됐든 말 때는 똑같은 거니까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앞에 이 좋은 OCT 좋은 점이 아이부스보다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달색이 프락시멀 엣지 쪽에 달색 같은 부분이 여기 좀 점하게 보이고, 아이부스 상에서도 물론 잘 보이긴 하지만은 OCT가 좀 더 점하게 보고 플로우 리미테이션이 없어서 이 케이스는 그렇게 해서 여기 아이부스 달색이 조금 보이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플로우 리미테이션 이거는 그냥 지켜보기로 하고 이 시술은 이 케이스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서크는 아이부스만 보고 그냥 스탬핑하고 끝냈고요. 파이널 엔지오 상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보시면 67세 여자 환자하고 타병원에서 2013년도 MI로 해서 LED 스탠팅을 했던데 다시 스테미로 내원했습니다. 제가 이때 시술할 때는 우리 병원 다른 교수가 그때 MI를 시술을 했고요. 응급상으로. 여기 스탠트 들어있는 데서 다시 그 토탈 스롬보틱 어클루전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를 앞쪽에 스탠팅을 다시 하나 더 넣었습니다. 오닉스 3.5에 30을 넣고, 디스탈 쪽에, 미드 LED 디스탈 쪽에 내려온 데는 발룬조차가 통과가 안 됐답니다. 그때 밤에 야간 응급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프로시저를 여기서 우선 끝내고, 나중에 이제 심한 2023 7월달 했는데, 환자 이스케믹 리전 페인이 좀 있어서 5월달 1년 좀 못 돼서 팔로업을 하면서 그쪽 부위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위쪽에 스탠트를 넣었던 데는 괜찮은데 뒤에 미드 투 디스탈, 미드 LED 쪽에 있는 카시파이드 리전은 그대로 스테노시스 있고 다행히 막혀지는 않아서 이 환자를 우리가 이제 아이부스나 OCT를 넣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타이트해서 그 통과가 안 돼서, 그때도 발룬이 통과 안 된 지역이라서 이제 바로 로타를 이제 이미징 평가를 못하고 로타를 바로 했으면 1.5mm 로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스타트 어블레이션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엔지오를 하고 로타를 하고 나면 이제 여기에 엔지오 상에서 약간의 달색도 좀 이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발룬하고 나서 아이부스를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부스 OCT를 내가 순서는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중간중간에 달색되고 인터넷 헤마토마도 찬 것이 보이고, OCT에도 요걸 이제 해서 비교를 해보니 타이탄 리전의 스케어 심한 데를 보면 아이부스 상에서도 이게 클래크나 헤마토마 찬 게 잘 보이고 달색된 것도 OCT에서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슈퍼피셜한 칼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OCT가 아주 저명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환자도 칼슘 스코어를 OCT 가이드로 해보면 180도 칼슘이 심했던 부위를 이제 물론 로타하고 나서 발룬까지 한 후에 평가하긴 하지만 180도 미만인 것 같고, 그리고 칼슘 티크니스도 한 최대 0.49mm, 리전 랭스는 이제 5mm 좀 깁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치면 1점 이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환자는 로타렌 그 정도 하고 바로 스탠팅을 했습니다. 스탠트
중간에 헤마토마 제거 스텐팅을 하고 그 업사이징 로타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스텐팅하고 다시 이제 재고 그 하고 시술을 하고 나왔는데 아이부스하고 OCT를 보면 디스탈 스텐트 엣지 쪽에 약간 탈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OCT에서 또 무랄 헤마토마도 좀 보이고 사실 플로우 리미테이션이 없어서 사실 이 환자도 그냥 시술을 여기서 우선 끝냈습니다. 피해도 없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OCT가 아이부스보다 좋다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칼슘 평가한 데는 충분히 OCT 평가가 된다면 그 OCT 가이드가 좀 더 유리한 점이 있고 필요하면 거기 익스펜전 보는데도 로타 할 때 OCT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물론 일본 사람 발표한 논문에도 조금 업사이징 로타를 머리 쓸 건지 말 건지를 하는데 저로 OCT 가이드 로타 아세렉토미를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요거 딱 2 케이스입니다. 사실 OCT를 보질 않는데 이제는 좀 그걸 자주 확인해서 그 OCT 가이드 로테이션 아세렉토미를 좀 시행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